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수사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1일 박 전 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며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수사단장 측은 오늘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사안을 토의하는 부의심의위에서 향후 수사심의를 소집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하고 9시 뉴스에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모레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규정을 위반해 생방송에 임의로 출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했다며 강한 유감을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신청하고 징계 관련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KBS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박 단장은 국방부 측으로부터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느꼈다며 군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신에게 외압을 가한 대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목했습니다. 5번 통화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본 8명 중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내용의 신범철 차관의 지시사항을 읽어줬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안 보냈다는 신범철 차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차관으로부터 온 메시지인데 하면서 쭉 읽어주시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해병대는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라는 약간 질책성 문구도 좀 있었고.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하나 보직 해임되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자칫 수근이의 이 죽음이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변질될 것이 나는 가장 우려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고 최 상병이 순직하고 나서 최근까지 원인 조사를 둘러싼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사건 내용을 전달한 뒤에 상황이 바뀌었고 조사 결과를 수정하라고 요구받은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작성해 공개한 수사 진행경과 문건입니다.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과를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과 최상병 유족, 30일 오전에는 해군 참모총장, 오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안보실도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했고 계속 거절하다가 30일 저녁 6시 넘어 브리핑 자료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31일 오전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예정됐던 언론과 국회 상대 설명이 1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오후부터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승인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확인한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개입하면서 번복됐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법무관리관이 여러 차례 조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된다는 박 단장의 주장도 묵살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리적인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을 뿐 특정인을 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실 자료 요청에 외압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 등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바둑판식으로 수색 정찰을 실시하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수색 당시 SNS 단체 대화방 화면입니다. 사단장 지시사항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정성껏 탐색하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최상병이 소속된 중대는 다음 날인 오전 8시쯤 경북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조를 짜 수종수색을 시작합니다. 물이 깊다는 보고가 잇따랐지만 간부들은 바둑판식 수색만을 강조하며 1m 이상 간격을 띄우라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장병 8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최상병은 휩쓸린 동료를 구하려다 숨졌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복장에 대한 지침도 구체적, 반복적으로 하달됐습니다. 현장 간부들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걸을 수 없다며 변경을 건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상병이 숨지던 당일 전파된 최종 복장 지침은 장화의 우위 지참이었고 구명조끼 착용 지시는 없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상병 순직은 사단 지휘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한편 해병대는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보직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병대는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군 기강 문란으로 앞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장 측은 이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